그래서 전장을 누벼했던 철학자 황제 기억나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아들한테 게르만족을 좀 잘 무찌르라고 했는데 이제 안 무찌르게 되면서 훗날에 그 게르만족한테 이제 로마가 붕괴하는 그 단초를 제공한 그 아버지죠. 아들의 아버지가 아우렐리우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펴본 요 5명의 황제 있잖아요. 네르바로부터 아우렐리우스가 제 5현제라 그래서 로마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화려했던 그 시대거든요. 네, 근데 그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가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니까 5현제를 넘어서서 저기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도 다 포괄을 해서 다루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의 생활상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거대한 로마 제국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 대부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은 근본적으로 노예를 통해 운영된 제국이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로마 제국에 만약에 노예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국이 스톱된다라는 뜻이에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남쪽에 그 모든 산업과 경제 기반이 뭐였냐면은 이 로마 제국하고 약간 비슷했어요. 땅은 넓잖아요. 그쵸? 땅은 넓고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대규모로 노예를 이제 데려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 특히 면화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 면옷 있잖아요. 면섬유를 만들어내는 대규모 이제 그 농장으로 이제 그 남부 그 지역이 미국 남부 지역이 지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노예 해방에 대한 이제 그 운동이 이제 이렇게 막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북부에서는 뭐 링컨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미국 북부하고 남부가 뭐 때문에 이제 그 전쟁까지 하게 되느냐? 북부는 이제 이미 좀 공업화된 지역이어서 노예 일손이 그렇게까지 필수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부 지역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노예 해방을 빡 시켜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지역 전체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근본적으로 진짜 그 충격을 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어났던 게 미국 남북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의 그 인구 자체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사람을 3명 봤어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뭐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어, 왜? 제국 3분의 1이 노예니까 네. 나가다 3명을 만나요. 그럼 3명 중에 한 명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노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차지하는 노예의 비중도 어때요? 훨씬.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노예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국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노동력인데 무슨 급료를 제공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사와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하고 뭐 일한 거에 대한 대가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그런 값싼 노동력을 장기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된 건데 이 제도가 갑자기 스톱, 예를 들어서 미국 남북전쟁 때처럼 네. 노예를 전부 다 해방한다. 이렇게 되면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줄겠죠. 네, 그 순간 붕괴된. 아, 네. 그 순간 스톱되고 붕괴되는 그런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노예들이 한번 처우에 이제 불만을 갖고
그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네. 스파르타쿠스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가 그거를 굉장히 혹독하게 대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3분의 1이 노예인데 네.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는 기본 그 힘, force를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노예 노동력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노예가 하나로 결집을 해가지고 로마에 반기를 든다라는 거는 로마 입장에선 뭐예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네. 마찬가지. 그래서 노예가 한번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거 굉장히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삼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반란 일으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를 이해하려면 노예를, 그렇죠? 노예가 제공한 이런 값싼 노동력, 장기간의 그런 부분들을 빼놓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 됐던 거예요. 그 노예의 그런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힘의 밑바탕 원천은 결국 어디서 나왔느냐? 노예들이 제공한 그런 노동력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뜻이. 아, 예. 그래서 노예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했지만 노예기 때문에 무슨 권리나 이런 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사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그쵸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나중에 이제 병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은 그냥 교체하는 일종의 소모품. 네, 아,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참했죠. 네. 귀족들은 그런 그 노예들은 그럼 어디서 공급이 됐느냐? 라고 하면은 뭘 통해서 공급이 돼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로마가 해외 원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점령을 하잖아요. 네. 점령제를 점령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리, 전쟁 포로가 생기죠. 그렇죠? 네. 그 전쟁 포로들이 노예 시장에 값싸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돈 있는 귀족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한 번 지불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그 귀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쟁을 통해서 이런 그 노예를 값싸게 공급도 받지만 네. 전쟁에서 이기면 또 뭐가 생겨요? 점령지라고 하는 땅이 생기죠. 그렇죠? 네. 네, 그 땅도 이 귀족들이 값싸게 자기 땅으로 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뭐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값싸고 좋은 땅과 그것을 경작할 노예라고 하는 거의 공짜 노동력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귀족들은 재산이나 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늘어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귀족들이 이제 그 거대해진 그런 어떤 자기 재산과 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또 많이 펼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막 그 도로 내고 길 닦고 막 이런 뭐 엄청난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사재를 털어서 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를 낸다. 근데 네. 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저기 삼성가에서 그거를 사재를 출연해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재산 저기 그거를 뭐 이제 투여를 한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근데 로마는 그게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귀족들한테 부와 권력이 쏠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 먹으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속도로를 닫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막 네.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공중 목욕탕을
자기 이름으로 지어줘서 무상 개방을 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부가 그 사람들한테 쏠렸는데 그 와, 부가 어디서 다 왔느냐? 이걸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얻은 좋은 토지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황제의 사유지가 아예 이집트였다고 아, 얘기했었죠. 아, 그쵸? 네, 통째로 예, 이집. 예, 예. 로마 황제의 개인 재산으로 편입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수많은 그런 재원들은 사실 누구 소유인 거예요? 황제 개인 소유인데 황제가 근데 나라 다스리는데 돈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사실상 국가 예산처럼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황제가 공공사업 벌이는 그런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은 다 사유재산에서 막 나왔던 겁니다. 근데 하여간 별개 얘기고 그러한 많은 그 부와 그런 권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쟁을 통해서 얻은 좋은 토지, 그리고 그 토지를 운영하기 위한 거의 공짜에 가까운 노예 노동력에서 나와가지고 국가가 돌아가는 체계가 그 유지가 된 게 로마 제국이었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로마가 초창기 로마를 일으켜 세운 그 가치는 뭐냐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정을 중시하고 그쵸? 네, 네, 그리고 가정을 중시하면서 그 뭐냐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그 중시하면서 질서를 잡는 이걸 중시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그쵸? 네, 잘 감내하고 근면성실하고 그래서 국가에 무슨 일 있으면은 뭐냐 그 만사를 제쳐놓고 설령 내가 내 땅을 경작하지 못하는 한 있더라도 나가서 싸우고 오고 이런 애국심들 예, 그다음에 근면 성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로마 초기 로마가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부와 권력이 쏠리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평민들은 네, 자기 집안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없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대규모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데 우리 집에서 뭐 하나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가격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자영농들 다 몰락하고 그 말했던 그 초기 로마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게 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뭘로 다 고용해요? 아, 그래, 너 그러면은 상비군 그냥 계속 싸우는 사람 해라. 급료 줄 테니까 이렇게 네, 바뀌었다는 거 기억나죠? 그쵸?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덕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성실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그쵸?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헌신하고, 그쵸? 예, 돌보지 않는 그런 어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나라를 지켰다고 하는 뭐 자부심? 뭐 하여간 이런 질서들이 잘 잡혔는데,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들이 명약 관화해졌잖아요. 그쵸? 네, 아무리 그렇게 헌신하고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해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집 뺏기고 땅 뺏기고 네, 그쵸?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다 가져? 그 달콤한 열매들은 평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 있고 권세 있는 쟤네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노예들을 가지고 더 그쵸? 예, 세력을 불려서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갔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초기 로마를 일으켜 세웠던 그런 정신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미해지기 시작해진. 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로마가 굉장히 이제 사치하고 방탕하고, 예,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는 그런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해이해지는 겁니다. 네, 예, 굉장히 해이해지면서, 뭐 여기 재밌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아까 사제 털어서 뭐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황제의 그래서 이제 임무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무산자들 계층한테 공짜로 빵 나눠주는 거. 황제 명의로. 황제가 재산 풀어서.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자립할 생각은 하지 않고 황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창고를 열고 빵을 나눠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우르르 가서 빵 먹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럼 뭐 이제 배는 채웠잖아요. 그럼 오후에 뭐 할까? 어떻게 돼요? 이제 또 그 황제가 저쪽에서 서커스 경기를 열어주네요. 그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막 보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종합격투기 이런 건데 그게 누구 배냐면 뭐 로마 황제 누구 배 종합격투기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 가가지고 막 죽여라 살려라 막 운영하면 응원하면서 하루가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아까 말해줬던 귀족이나 이제 그 황제가 세워준 공중 목욕탕에 가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거예요. 사우나 하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할 일이 없잖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황제 그 담당하는 관리한테 가서 빵을 달라. 우리 먹을 게 없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빵을 나눠줘. 네. 그 사람들이 나 저기 뭐냐 반란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빵을 줍니다. 그럼 이제 먹고 나서 또 할 일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또 오늘 또 귀족 누구가 저기 그 서커스 경기 연다는데 저기 또 가보자. 또 가는 거. 아, 이런 식으로 그 뭐냐 국가 사회 분위기가 유지가 되니까 초기 로마를 일으켜 세웠던 그런 건전한 미덕들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도 점점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해이와 방탕이 점점 더 편만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경제적인 기반도 점점 주저앉으니까 나중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뭐 마치 썩은 나무를 툭 치면 훅 무너지듯이, 그쵸? 네. 로마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게 거대한 자기당원을 경작하고 집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의원 자리에 앉아서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신용을 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집정관이니 재무관이니 뭐 이런 거 얘기 들었었죠. 로마 네. 공화정 시대에 있었던 그 자리. 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니 총무니 이런 거 네. 로마 황제 시대 때도 그대로 남아는 있습니다. 실권이 없어서 그러지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황제한테 잘 보여서 다음 집정관에 내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다음 대통령 자리에 누가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내가 좀 앉게. 물론 그 대통령이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권한은 없어요. 네. 그건 황제가 다 행사하니까. 그렇지만 그 돈 있고 앞날을 걱정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저 누구 만나면은 21대 대통령 누구님 아니십니까? 이러면 어때요? 아, 네. 굉장히 뭔가 좀 그 뿌듯하고 다른 귀족들과는 또 급이 다른 또 이런 신용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거기에 이제 또 굉장히 그 몰입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 명예를 그쵸? 드높이는 그런 일에 또 그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명예를 이제 드높이게 되려면 또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사제를 털어서 이런 그 경주 경기, 서커스 경기를 열고 빵을 나눠주고 그래 공공 사업을 벌여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 계속 추진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앞날을 걱정할 게 없으니까 연회를 열고, 그쵸? 네. 그다음 뭐예요? 목욕과 검투 경기, 전차 경기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하루 그러면서 쌓인 피로를 어디서 푸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 아, 사우나 하면서 풀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먹다가 이제 하도 먹다가 이제 질리면 뭐예요? 토하고 또 먹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는 사이에 로마를 일으켜 세운 나라를 깊이 사랑하며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 미덕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네. 그냥 내부로부터 그냥 썩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이제 그 미래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로마가 좀 살짝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 미래 세대 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뭐가 대신해 줄 것 같아요, 재현아? AI 같은. 네, AI 있죠, 그쵸? 네. 지금은 AI가 뭐 채팅으로 뭐 문답하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은 반드시 로봇에 탑재가 될 거예요. 네. 로봇. 아, 로봇에 AI가 탑재가 될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그러면 로봇이랑 이제 대화를. 대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이제 그 뭐야 막 늘어났어요. 막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AI 로봇한테 야 이거 좀 잘 치우고 정리해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 해준다는. 차곡차곡차곡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배고픈 거예요. 야 나 오늘 뭐가 먹고 싶은데 뭐 좀 만들어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시 주방에 가가지고 그냥 만들어지. 만들어서 내놓는 거. 네.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긴 올 겁니다. 네. 뭐랑 비슷해요? 어, 노예 시대 때? 그거.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다, 많은 다 해주는. 노예들한테 맡겨놓고 자긴 뭐 하는 거예요? 연예열로 파티 열어서 즐기고 아, 그다음에 스포츠죠, 그쵸? 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즐기고 그리고 그렇게 쌓인 피로는 어디서 풀어요? 스파. 아, 이런 거 하면서 푸는 유흥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이런 그 사회로 가다가 나중에 그냥 정신 자체가 썩어 빠져 있는 그래서 조금도 어려운 일들은 다 피해 가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대가 장차 올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면은 이런 로봇이 대중화되면 사람은 조금도 어려운 일들은 다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뭐냐? 오직 빵과 서커스. 네. 예, 이것만 발달할 것 같아요. 아, 빵을 거의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 뭐냐? 그다음에 재밌는 거 뭐냐? 막 이거에 사람들이 탐닉을 하면서 극도로 타락해가는 세상이 이 AI 로봇 시대에 결국 찾아오지 않을까.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로마 시대를 보면서. 아, 네. 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타락하니까 로마가 사실상 내부로부터 부패해가지고 형체도 없이 문드러진 상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상태에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외부 충격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썩은 나무 부러지듯이 우르르 다 무너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마 미래 세상은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자기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부 부패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네. 선생님 사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또 하나 더하면은 그 계시록 보면은 네. 극도의 그 혼란함과 전쟁 같은 것들이 전 세계의 편만한 모습들이 사실 그려지거든요. 그쵸? 네. 이게 이제 왜 나오는가라는 부분들도 여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사실상 이제 그 나라와 사회 자체를 자체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오게 됐을 때 이제 뭐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아,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작은 혼란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툭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저기 막 번지면서 사실상 사회 그가 이제 스톱되는 무정부 상태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면에 나서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예. 예, 내가 바로 거기 이런 그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바로 그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서 예. 예, 나서면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 선생님이 이건 그리는 미래 시나리오고 뭐 꼭 맞으라는 법은 없어요. 꼭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 로마 제국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고된 일을 그쵸?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그 나라와 사회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줬던 이거 도덕적이죠. 도덕적 미덕이 약해지고 붕괴한다. 그럼 도덕적인 그런 미덕이 약해지고 붕괴하면 어디로 가느냐? 나라 자체가 내부로부터 주저앉는 저기 쪽으로 간다라는 걸 로마가 보여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뭐에만 탐닉하느냐? 빵과 서커스에만 탐닉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미래 사회가 그렇게 AI와 로봇의 대중화를 통해서 미래 사회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선생님은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회를 어떻게 하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까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대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의 그런 사회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뭐 혼란과 대전쟁, 뭐 큰 전쟁, 뭐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그쵸? 네. 그건 우리 손에 달린 건 아니고 하여간 이 역사의 교훈에서 봤을 때 하여간 이 AI와 그 로봇의 대중화라고 하는 이 측면이 사람들이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건전한 미적들이 사라져가는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 끝은 결국 나라 자체 형체가 그냥 없어질 정도로 내부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 오는데, 이걸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어, 기도로 말씀으로 잘 대응을 그렇죠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그 얘기를 미리 그렇죠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원래 로마 제국의 노예들에 대한 처우는 무척 좋지 않았다. 그들은 노예 시장에서 가축대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렇죠? 전쟁 포로니까 뭐 사람으로 대했겠어요? 네,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축대 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포로로 잡혔는데 신체 건장하고 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높은 값을 좀 쳐주고 네. 포로로 잡혀올 때 뭐예요? 뭐 다치기도 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발을 좀 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야, 여기 얘 줄 때 얘도 딸려줄 테니까 얘 가져가라. 아,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겠죠. 네. 자, 그러다가 이 처우가 유대 전쟁 이후로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 유대 전쟁 이후로 그 로마가 대규모 해외 원정을 떠나는 게 전에 말했던 트라이아누스의 다키아 원정, 그 성공한 원정이에요. 그 파르티아 원정은 절반의 성공이니까 뺄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공적인 원정이 다키아 원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는 뭐예요? 급격한 확장기를 거치면서 노예들이 대규모로 공급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게 언제쯤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AD 70년에 유대 전쟁 이후로는 로마의 급격한 확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마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예가 공급되는 측면이 유대 전쟁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공급이 대폭 늘어날까요? 대폭 줄어들까요? 유대 전쟁. 네.
네, 그러니까 유대 전쟁,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무너뜨리는 그 전쟁 있잖아요. 네. 그 전쟁 이후로 로마가 더 이상은 해외 원정을 잘 안 떠나는 나라가 됐어요. 네. 네, 사실상 해외 원정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공급되는 노예의 수는 대폭 늘어날까요? 대폭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대폭 줄어들겠죠. 그럼 노예가 예전보다 훨씬 귀해질까요? 천해질까요? 귀해지죠. 훨씬 귀해지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들의 상황이 좋아지죠. 서서히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그 금값이니까. 아, 네. 그렇죠. 예전에는 뭐예요? 너무 싸게 가져올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이제는 노예들이 점점 더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점점 더 이제 그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노예들이 이제 그 데려오려고 하면은 그래도 뭐예요? 뭔가 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메리트들이 조금씩 더 올라갔겠죠. 그쵸? 네.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로마 사회가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로마 확장기 때 노예에 대한 처우와 대우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냥 거의 짐승 수준으로 나갔다가 로마의 급격한 확장기가 끝난 이후로 노예들의 그 권익과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줄어. 향상이 돼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과 같은 대규모 노예 유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이런 기회도 생깁니다. 그들은 재산을 모아 자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기도 했답니다. 네. 네, 우리 그 바울이 그 천부장 루시아 만났을 때 좀 기억나요? 이 사람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저기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그 시민권 어디서 얻었어?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 천부장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아,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것을 얻었거늘 아, 당신 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노예들 중에서 성공해가지고 시민권을 구입해서 자유민이 되는 경우도 나왔대요. 아, 굉장히 그 로또 맞은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기는 하지만 이게 가능할 정도로 노예에 대한 처우나 지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 서서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꿈꿀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반란도 일어났어요. 아, 반란도 일어나서 그때 막 다 학살당하고 했는데, 그 유대 전쟁 이후로는 그 서서히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성공한 노예 중에서는 자유민, 돈으로 자유를 사서 자유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나왔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성공한 노예인데, 그러니까 이 노예는 뭐냐, 자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정 가문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그 집에 그냥 노예로 계속 머물러 있기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여기서 대우받으면서 이 사람의 청지기로서 있는 것이나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사실상 처우나 사회적 지위가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뭐예요? 나는 이 사람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집사로서 그냥 평생 살다 죽을래. 뭐 학대받는 것도 아니고, 뭐 대우받으면서, 그쵸? 네.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자유민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노예들이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지만 노예들의 그런 어떤 지위나 처우가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안 올라간 노예들도 있었겠죠. 그쵸? 네. 그 안 올라간 노예들의 대표적인 노예가 뭐냐? 그 아까 공공사업, 건축사업 같은 거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동원되는 노예들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막리라는 노예들입니다.
네. 예, 막 가진 건 뭐예요? 건강하고 힘센 팔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네. 노예들은 어디에 투입돼요? 험한 일, 건축 사업, 광업 가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석탄 이런 거 캐는 거예요. 예, 이런 노예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는 개선이 잘 될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굶주림과 과로에 시달리다가 짧은 생을 마치고 나는 게 요런 쪽으로 이제 간 노예들은 그런 생을 살았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뭐예요? 또 새로 공급된 값싼 노예들을 또 그 자리에 또 투입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자유민이 되거나 특정 가문의 일원으로서 있는 이 노예는 어떤 노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뭐예요? 상대국의 고위층인 거.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예, 근데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됐네요. 재현이 같으면 이 노예를 여기 어디 아오지 탄광 이런 데 보낼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어, 우리네 학교에서 너 교수하라고 시키겠죠. 그쵸? 네. 네,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민이 되거나 특정 가문의 일원이 될 정도의 노예들은 애초에 상류층이었는데 전쟁통에서 사로잡혀 온 사람들입니다. 이 아, 당시에는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읽고 쓰는 거에 능통하고 뭐 그다음에 그 뭐 회계 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노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집사나 교사로 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활동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청지기 같은 경우는 사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집안 그 자기 주인의 집안 창고를 가지고 이제 그 자산을 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막 대박을 쳐준 거.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에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야 네가 나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좀 해봐 했더니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한 100배 가까이 딱 그 주인한테 안겨준 거예요. 네. 그럼 주인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네. 그게 대단하다. 그래, 너 그 보상으로 내가 너 저기 그 자유민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풀어주기도 했대요. 아,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렇게 자유민이 되는 노예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런 노예가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죠. 소수겠죠. 그렇죠? 그래 소수고 애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이미 뭐예요? 상당히 배운, 그쵸? 특권층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왔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잡혀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 노동하다가, 그쵸? 예, 굶주린 과로에 시달리면서 과로사하는 거죠. 그쵸? 네. 아니면 사고사하거나, 예, 네. 이런 게 이제 그 노예의 일반적인 루트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반란도 한번 일어났던 거예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로마가 굉장히 엄격해. 예, 아, 이거는 로마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잔혹하게 예, 반란을 진압했던 겁니다. 네.